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교육부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세에 대비해 내년도 교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등 교사가 251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내년 고등학생 수는 그 황금돼지띠 학생들의 증가 수 때문에 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임지훈 인천시 의원과 김웅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교육부가 교사 정원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인천의 경우 교사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교육부 정원 감축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의원 발언을 통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우리 인천교육청도 이 정원 감축에 따른 이 전년도 대비해서 초등이 78명 그리고 중등이 251명 이렇게 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교과 학교제에 따른 교과 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이 시간을 좀 마련한 이유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감축안이 인천 교육 행정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이 구조적인 걸 좀 자세히 좀 현장에서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감축 규모는 그렇고요. 인천은 지금 이제 중등의 경우에 보면은 초등은 아직 내년도 학급수가 정확히 저희한테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은데 중등의 경우에는 학급수가 65개가 늘어납니다. 내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설 학교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같은 경우는 3,200명 정도 내년에 또 학생 수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학급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학급수가 늘어난 그거에 이제 비례를 해가지고 교사들이 사실은 더 늘어나야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네. 한 반에 학생이 한 명이 있더라도 교사는 한 명이 필요한 거고 10명이 있더라도 또 교사는 또 한 명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교원 수급 정책을 세울 때 학생 수 증감을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그 학급수를 기준으로 세워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은 내년에 학급수가 증가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교원 숫자를 이렇게 감축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운영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도 하락될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지금 현재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좀 일반 교사들의 수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 학생들을 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교사들 정원 감축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법 시행령에 그 특수교사 정원에 대한 그 법정 정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장애 학생 4명당 1명. 그 또 얼마 전에 개정된 그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2명당 1명 이렇게 특수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21년에 94명 인천시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채용했던 것에 비해서 예. 올해는 32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62명 정도 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예. 2021년 대비 2022년에 1000여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특수교사는 그 법정 정원의 80%밖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 학생들도 어떤 그 학생들 지도나 뭐 생활교육이나 학습 지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원을 8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또 특수교육 현실상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임 의원님, 지금 이제 인천은 뭐 송도나 청라 신도시 때도 겪었지만 지금 검단 신도시에 네.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또 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또 학교 인구의 어떤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청라, 송도, 뭐 검단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 학생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학급 수가 그런 신도시급에는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원도심에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줄어들질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홍호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학생이 있어도 학급은 하나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학급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만큼 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가 감축이 돼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보면은 내년도 중등학교에 이렇게 가배정 학생 수를 보면은 3년간 최근에 신설된 학교의 학급 수가 89학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존의 학급 수가 34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늘어나는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교원 수가 늘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교원 수를 또 줄인다고 그러니까 교원 수에 대한 이 수는 더욱더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교육부가 이렇게 교원 감축안을 내놓을 때 나름의 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이걸 알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 의원님, 이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현재 기준은 어떤 거죠? 정원 감축 기준이 예. 1인당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 교원 수가 이렇게 이 교과 과목이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청라 아까 말씀하셨던 청라나 신도시급에 있는 대규모 이 학교들의 이 과밀 과대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원도심에 축소된 이 소규모 학교들 그리고 강화 같은 농어촌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학교 교원 정원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교사라든지 또 상담교사 그리고 사서교사 또 특수교사 이런 교사들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 정원 감축에 대한 기준이 1인당 교사 수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실장님 입장에서 이제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감축안과 인천 그 구조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좀 이해가 쉽게 시청자들한테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니까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공교육의 질이 하락되는 부분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락이 되는 것을 우려하느냐 뭐 질문이 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학생 수 특히 이제 학급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은 일단은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죠. 학급당 학생 수 내년도 인천의 일반고 학생 배치 기준이 서구의 경우에 31.8명이나 됩니다. 최초로 학생 배치 기준이 3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학생 배치 기준은 예. 어떤 되게 그 거창한 연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의 전체 학급수 나누기 전체 학생 수를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전체 학생 수 나누기 예. 전체 학급수 이렇게 하면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드디어 30명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 수가 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이제 주당 수업 실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교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수업 실수, 그러니까 교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활동이 수업인데 그거 한두 시간 늘어나는 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수업이라는 게 정말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교재 연구도 해야 되고 각종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업의 질이 향상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존의
담당하고 있는 수업 실수가 늘어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져요. 예. 그러면 당연히 수업의 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 정원이 감축되다 보면은요, 본인이 원래 맡고 있는 학년이나 교과를 뛰어넘어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학교를 근무하게 되는 순회 교사도 많이 예.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수업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학급당 생수가 지금보다 더 증가됐을 때 아이들이 그만큼 요새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하는 수업의 스타일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교사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학습 활동을 이렇게 시켜놓고 선생님들이 조력하면서 학습 이해도를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학급당 생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는 24명, 25명 이상으로 학생 수를 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업하는 스타일의 동향을 봤을 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생수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수도 동반해서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원 정원 예. 수급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길과는 굉장히 요원해질 것입니다. 네. 교원 감축이 있게 되면 예산도 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런 우려점이 있으면 지역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뭐 그 교원 정원이라는 게 공무원 총정원령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부처의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인 거죠. 그 다음에 예산은 또 기획재정부 소관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다 반영해서 필요한 만큼 정원을 배정하기도 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2012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었던 교원 배치 기준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학생 수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 당시 시행령은 뭐냐면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3학급,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학교가 이제 3학급인 거죠. 예.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는 학교. 여기에 이제 3명의 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급에서 한 학급씩 초과될 때마다 중학교는 1.5명의 교사를 더 증원을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명의 교사를 더 증원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학생 수 증감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시행령이 2012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때까지 저희가 사용했었던 워딩이 법정 정원이었던 건데 이게 사라졌어요. 요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요구를 인천시교육청에서 좀 중앙정부에 교육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시교육청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역할이 이게 중앙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뭐 단순히 지금 말씀한 대로 예. 강력히 요구하는 정도. 그리고 또 시교육청에서 이제 감원에 대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것 대책을 보면은 교육청에 파견된 이 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킨다. 그리고 교원 연구년 특별연수 선발 인원을 축소한다. 예. 그리고 이 복일 수업 지원을 위한 수업 전담 강사를 운영한다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간제 교사 충원 요구도 네. 물론 대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쉽진 않잖아요. 예, 이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들도 결국은 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원 수를 축소를 했어요.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청에서는 확대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시교육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추가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가지고 현재 그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을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해놨다고 들었는데요.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의문스러운 거는 뭐냐면 23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는 네. 임용민 활용방학 교육부에서 내놓은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기배정한 예산 말고 지금 우리가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가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 376명을 배정을 받고 추가로 744명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 74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교육부가 어떤 근거로 예. 불가하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제가 답변 내용을 봤는데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다 산정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담당 장학사한테 이메일로 그렇게 한 줄 답변하고 끝났거든요. 뭐 근거 법령이 있다면 법령, 예산 관계가 작용한다면 예산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부 본인들 스스로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협의가 어느 순간 허가사항으로 좀 둔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둔갑돼 가는 과정도 명쾌하게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 교육청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인천시 교육청도 여러 가지 노력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전 들었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교육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정말 네. 사활을 걸고 제가 교육청 찾아가서 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저 세종시 교육부에서 해결할 때까지 올라오지 마세요. 이런 농담도 막 하고 했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당히 해가지고는 먹힐 것 같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교원 감축안이 나온 상황인데 좀 확정 시기가 아직 남아 있죠? 어떤 절차가 남아 있죠? 가배정 이 변경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최종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별 학급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학급수에 따라서 이 교원 정원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아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종 교원수 확정은 이 교육부의 교원 이 가배정과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학급수가 결정되는 게 11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결정을 해서 학교에 아마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한마디씩 좀 여쭤볼게. 최근 정부에서 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이야기들이 논쟁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임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한다. 그리고 학교 서열에 따라서 극단적인 경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에 대한 거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대신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개별적 맞춤형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교육청도 학교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 맞춤형 학교 성취도 평가는 이 강제를 하지 않겠다. 다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절차에 따라서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주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실장님도 짧게 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라는 것이 성격이 교육과정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목적보다는 점수에 의한 상대적인 서열화 도구로 많이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전수식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 도구가 있다는 것은 지역 간 학교 간 비교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많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폐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초 학력이 굉장히 걱정된다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던가 또는 충분한 교원 정원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면서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한날 한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똑같은 시험 도구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역교육계의 우려와 사안들 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하는 사실들도 좀 시간을 마련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